예, 방금 소개받은 와디즈의 신혜성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아마도 오늘 이 행사가 상당히 오랜만에 오프라인에 모이는 행사가 아니실까 생각이 들고,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고속열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돌아봤을 때 너무 오프라인 모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료하게 살고 또 새로운 만남이 없다 보니까 즐거움도 되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이게 부산의 멋진 분들을 이제 뵙고 앞으로 좀 자주 뵙고 싶다라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요, 이 스타트업 행사라고 소개를 받아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3가지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라고 강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부산 비즈비즈라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보시는 와디즈는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나 라는 주제로 바꿔서 지금까지 와디즈가 어떻게 일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제가 오늘 받은 시간이 한 50분 플러스 알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 가서 뭔가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상대의 표정이 잘 안 보여서 이게 좋은 강연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리액션을 좀 해주시면 제 힘을 받아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와디즈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의상 안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와디즈를 내가 결제해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꽤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번 하셨나요? 110회 정도 했어요. 예. 앞으로 우리가 1000번 넘게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간단한 퀴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와디즈라는 이름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혹시 여기에 와디즈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산 많이 갔다, 와디즈가 부산 많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딱히 지목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사막이 보이죠? 사막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조원희 대표님 혹시 모르시나요? 사막에 흐르는 그 얇은 천. 예. 고맙습니다. 예, 좀 짜고 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네, 와디즈는 와디라는 지역명에서 따온 그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잘 소개도 되기도 했는데요. 사막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로 와디즈는 이제 만 9년이 된 회사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9년 전에 창업을 할 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젊은 창업가였는데, 요즘에 보니까 피부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하튼 이때 시작을 할 때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름도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와디즈라는 이름을 짓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사명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와디즈라는 이름을 짓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회사명은 무조건 2글자여야 돼. 삼성, 현대 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네이밍 잘못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회사가 조금씩 잘 되다 보니까 네이밍 너무 좋다. 그래서 결국은 잘 되고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내부에서 썼던 이야기인데요. 와디즈는 사막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와디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회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와디즈를 이제 소개할 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꽤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와디즈는 지금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1000개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와디즈를 이용하고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일은
한 2015년 정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앞에 영철버거라는 그 햄버거 가게를 하시던 분이 폐업을 하게 됐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 버거집을 살리자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좋은 사례가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6년 전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와디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회사는, 보이시는 이 캐리어 하나 가지고서 약 한 달 동안에 15억 정도의 펀딩을 만들었던 샤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팀이 저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빠르게 시장화를 할 수 있고 사업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이 샤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됐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제누이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명품 스니커즈를 이태리 원단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거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와디즈에서 펀딩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이 신발의 특징은 제가 느끼기에는 명품 구두로 산다면은 한 6, 70만 원을 줘야 됐는데, 같은 품질로 10만 원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유통의 혁신을 좀 만들어내고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이것도 좀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 만든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를 와디즈에서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고, 단순히 영화를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이 일이 시작이 사실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만났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던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수제 맥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시작하게 될 때 수제 맥주를 알리는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멋들어진 제주도에 있는 이 별장은 제 별장입니다. 멋지죠?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별장은 그 제주도에 버려진 집을 리모델링해서 투자자들을 모은 다자요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저도 소액을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숙박시설을 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를 갈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다른 호텔과 이 숙박시설을 같이 예약해서 가면은, 그 다음에 물어보면은 호텔보다는 여기를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1호점이 만들어지고 2호점이 또 애월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결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흑당고라는 이 뷰티 제품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좀 대표적인 사례들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그런 다양한 피드백들을 통해서 제품이 개선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마시는 링거 제품, 이 링티라는 제품, 이제 군의관들이 만들었던 제품이었는데, 당시에 국방부랑 창업경진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이 팀이 이것을 만들었고, 이것이 되게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아이즈원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여기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은 매우 유명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프로젝트 그룹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해체를 하기를 앞두고 나서 팬클럽이 저희에게 요청을 했고,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시작하고 바로 첫날 한 20억 정도가 이 팬클럽의 힘이, 팬슈머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희 와디즈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요. 앞에서 제가 와디즈의 이제 사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돈 필요한 곳에 흐르게 하는 것이 이제 금융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되게 어찌 보면 보수적인 회사인 국채은행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시장을 만들겠다고 뛰어나왔을 때 제정신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그때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왜 금융의 역할이 여기에 그치고 있는가 라는 퀘스천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와디즈라는 사명을 지을 때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지명기사 나왔던 것들을 좀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선주문 후제자, 크라우드 펀딩에 줄 선다, 20대 사장, SNS로 마케팅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품 생산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세상이 열렸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10,000건이 넘어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 패션 업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실제로 패션 업계는 이 재고 부담을 갖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은 패션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를 먹는 새로운 방법, 이게 뭐지? 그때 먹거리 업체들이 또 이 펀딩을 대단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농식품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이 대세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T 업계 보면은 캐논이라는 회사도 이 펀딩을 이용해서 도대체 소비자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 요즘 이제 MZ 세대라는 이야기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것들을 원해? 라는 것을 빠르게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이는 한복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한복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패션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이마트와 같은 이런 대기업도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시장에서 먹힐까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참 펀딩이라는 일이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9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9년 정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업을 만들어 왔고, 그 업이 왜 새롭다라고 느꼈냐면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돈을 내고 바로 사 먹는 소비 활동, 그리고 돈을 내고 늦게 나중에 사 먹기 위해서 아껴두는 뭐 저축이나 투자, 그것이 이제 하나가 유통업이겠고 하나가 금융업일 것입니다. 근데 유통업도 아니고 금융업도 아니에요. 이렇게 내일이면은 바로 내일 아침이면은 우리 집 앞에 물건이 와 있어야 되는 이 시대에 돈을 내놓고 몇 달이 지나서나 오는 이 사업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고민해 왔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그리고 다른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서 해외에 가장 쉽게 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발간했던 보고서에 보면은 지방 스타트업에 큰 도움이 된다. 비수도권 참여 비율이 한 50% 된다라는 통계치가 또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파이낸싱 컬처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오면서 와디즈라는 회사는 스타트업의 펀딩 플랫폼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디즈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었고, 여러 회사들, 민간 회사들, 예를 들면 KB국민카드와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직접 만들어서 현재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곳들과 도시재생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성장해 온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회사 얘기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와디즈가 어떻게 개척했는지를 말씀드려야 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집을 계속 키우는, 그리고 유튜버들이 와디즈 펀딩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도대체 한계가 어디야? 어디까지 되고 있어? 이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저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 더 다양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직 10%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대상은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1000만 명 시대가 왔다. 조단위 IT 대여가 IPO 줄을 잇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와디즈가 그동안 참 많이 성장했고 잘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를 작년에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몸집 커졌는데 성장 통하는 크라우드 펀딩. 허울뿐인 혁신, 피해주의보. 네, 이런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혁신 가장한 판매, 피해자 속출해도 구제 안 돼.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지명 기사들을 엮은 게 거의 시간 순으로 이렇게 엮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2020년 한 여름쯤 나왔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즈음 해가지고서 우리가 메이커와 서포터가 소통하는 공간 와디즈가 런칭했다. 그래서 서울의 성수동에 가면은 이 오프라인 쇼룸을 통해 가지고서 메이커들의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펀딩이라는 단어. 자, 뭔가를 구매했을 때 그 구매에서 환불을 해주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인데, 펀딩을 돈을 돌려주는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됐고, 국내 스타트업의 정보를 다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 가지 또 다양성들이 또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과 협업을 또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키우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삼성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서 신제품 냉장고를 출시하게 되었고, 먹거리에서 CJ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혁신 가전도 그랬고, 그러면서 패션 디자이너 창업을 돕는 일들, 그리고 어떤 작가들이 이용하는 펀딩 서비스, 어떤 기업을 넘어서 이제 1인 기업들, 1인 미디어를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확장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앞두고서 전세기를 띄우는 펀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신규 서비스를 또 런칭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린메이커 기업을 지원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하는 이런 하이그로스 컴퍼니에 계속 선정이 되는 일들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게 길게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공간 와디즈를 작년에 런칭할 때 했었던 기자간담회 영상인데, 이거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와디즈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어택 비즈니스가 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실질적인 이 시국에 왜 오프라인 공간을 런칭한다는 이야기가 될까? 그것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또 많더라고요.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와디즈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가능성이 와디즈 이제부터 우리 시간을 말했습니다. 어떤 망하는 거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디테일을 기획으로 그런 회사들의 트렌디함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와디즈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그런 기본의 충실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온라인을 연결하는 일을 그리고 공간 와디즈를 통해서 이 와디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다양성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조만간 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1년 전에 공간 와디즈를 런칭하면서 했었던 이제 기자 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와디즈는 커머스인가요? 아니면 금융, 투자 서비스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외부인들에게도 많이 듣지만 내부 새로 입사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 서비스인지 투자 서비스인지 이전에 이런 고민에서 와디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저는 산업은행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어찌 보면은 제가 그 직장을 다닐 때 절대로 이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저희 아버지께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창업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직을 할 이유가 없는 회사였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회사였고 좋은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질문은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저렇게 하지? 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는 그게 당시에 되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첫 사회생활을 자동차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곳에서 첫 회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금융회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내 천직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재밌게 잘했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이라는 곳에 갔는데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던 무렵부터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직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이 회사에 있나 저 회사에 있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왜 굳이 이직을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미쳤던 것들이 뭐냐면 회사가 다 똑같네. 그게 되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회사가 똑같지? 그 고민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왜 회사가 똑같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하고 있었던 일에서 원인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돈을 주는 주체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 그림인데요.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은 크게 보면 자본시장과 은행을 통해서 가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금융 보급률이 대단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급여도 다 계좌로 받기 때문에 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100%인데 그 예금을 받아가는 주체는 3%밖에 안 될까? 우리나라의 49인 이상 사업장의 숫자가 3%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49명을 넘었을 때 야, 대한민국 3% 안에 들었구나. 그런데 여전히 대출은 안 돼요, 당시에.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줘야 되는 것이 금융업의 역할인데, 야,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담보 있는 비즈니스 하는 거 잘한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승진하고 내가 이러는 것을 굳이 나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방법이 있는가? 라고 찾아봤는데 방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0년쯤의 이야기, 10년 전의 이야기죠.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 혁명이 혁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되게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 혁명이 있던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배울 때였어요. 주식을 한참 배울 때 우리나라의 닷컴 버블이 꺼지는 그날 제 증권 계좌를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주식을 배웠었고 그것이 저에게 되게 큰 경험이 됐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그 10년이 지나왔는데 다음 10년이 도래야 하는구나. 그 다음 10년에서는 이 결국에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곳에 혁신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와디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단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와디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는 커머스야 금융 서비스냐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서비스이어야 해. 그래서 그 3%보다는 그 나머지 97%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어 라는 것이 지난 9년간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커와 서포터라고 부르는 자금을 조달해가는 와디즈에서 펀딩을 받아가는 메이커와 펀딩을 해주는 서포터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사업에서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여기에 집중한다. 그것이 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했었던 일입니다. 2011년에 제가 창업을 2012년에 했는데요. 11년에 소호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저희 공동 창업자랑 같이 만나가지고서 했었던 노트를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단히 재미난 사례는요. 와디즈를 창업을 하고 나서 처음 만든 게 와디즈가 아니었고 이 앞에 보이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크라우드 산업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연구소를 만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제2의 벤처붐이 불기 전이었잖아요. 그럼 뭐 벤처 하겠다 그랬잖아 하고 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이 크라우드 펀딩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당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나도 낯선 단어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업을 하겠다라 그랬을 때 그거 뭔가 이렇게 막 구름이 뭉게뭉게하는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크라우드도 구분되지 못하던, 오히려 더 유명했던 거는 맥주 정도가 더 유명했었던 그런 시절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리고 사례들을 전파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과 전망이라는 저 리포트를 제가 썼는데 저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제화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썼던 자료였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고 그러려면은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자료를 누가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관련 법이 통과됐는데 2013년도에 시작된 일이 2년 반의 시간이 걸려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돌아놓고 보면은 정말 미친 짓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제도를 잘 알고 제도를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업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와디즈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시작했었던 5개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5개의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절반은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해 주시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유치하러 다닐 때 제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여기에 이걸 올리면 돈이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사기꾼이죠. 근데 그거를 저도 믿고 있었고, 그런데 막상 런칭을 했는데 동접이 뭐 한 8명 뭐 이런 내 서비스를 누군가가 좋아해 줄 것이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특별히 양면 시장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켰나요?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명한 회사가 한국에 들어온다, 컨퍼런스에. 그럼 가서 손들고 질문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았어요. 왜 아무도 얘기해? 쪽팔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방법이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한테 다 팔았어요. 그때 제 인맥의 70%가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너 나가서 고생한다. 고생하면은 뭐 그거 한 3만 원이라도 좀 해주든가.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연락처에서 사라지진 않았고 제 마음속에서 강한 경조사 한번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5개 중에 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말은 60%의 성공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6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플랫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난 9년간 와디즈가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메이커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온라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와디즈를 만들고 양면 시장 서비스를 하면은 자, 이쪽에 좋은 상품이 있고 반대편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느 한쪽이 되면 되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 각 서비스만의 그 엔트리 배리어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들이 존재합니다. 뭐 커머스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물류라고 부르는 것이겠는데 와디즈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한다라 그런다면 소셜 펀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셜 펀딩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디즈 처음에 돈으로 펀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펀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능으로 펀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서비스를 통해서 이 지지서명이라는 기능이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에서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금리가 낮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빵빵하고 주변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가지고서 와디즈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 왔고요. 배심원단이라는 제도를 초반에 운영하면서 그냥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단의 지성이 실제로 워킹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와디즈 메이커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고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에서 나의 사업을 잘 알리고 펀딩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심화 강좌, 기본 강좌 계속해서 고도화해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메이커가 온라인을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서 펀드레이징을 잘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서비스 핵심인데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이 메이커 대시보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채널이 어떻게 전환율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되는지를 이 메이커 대시보드에서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뭐 이런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했었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메이커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 만약에 10개일 때, 100개일 때, 근데 한 달에 1000개 이상의 새로운 메이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쌓여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메이커 신뢰지수라는 것을 만들자. 이들이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소통의 속도는 어떻고 여기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감성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간 와디즈라는 곳을 만들면서 자 우리가 모든 제품을 검증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 다 하기는 한계가 있어. 그럼 더 많은 참여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 오프라인 공간을 런칭하게 됐죠. 그리고 이 펀딩금 반환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기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랑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노 리펀드야. 그 가능해? 약관에 써 있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니는 참 좋겠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소비자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펀딩은 반환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고, 이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디즈 안에는 대단히 많은 참여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신고하기라는 것을 하게 되고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참여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아서 투명성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발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 보니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안 되는 회사가 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적인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와디즈 서포터 보호 정책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손보고, 그래서 와디즈가 하고 있는 것들,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본질에 집중하는 이것이 늘 하는 사업 계획의 그냥 1번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뭐 전략이 탁월해가지고서 이 산업을 개척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대단히 미련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에는 right people이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와디즈를 하면서 모두에게 최고의 회사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창업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되게 많이 듣는 말들이 비슷한 말들을 들으실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는 것 같습니다. 창업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네가 하고 있는 그 업은 절대 안 돼. 그냥 안 돼도 아니에요. 그냥 절대 안 돼. 때로는 돼서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듣는 일, 한국에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업이 크라우드 펀딩 업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아세요? 이건 되게 확언합니다. 확언해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와디즈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3%가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뺏어먹는 비즈니스보다는 97%에게 기회를 만드는 서비스를 꼭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로부터 결과를 빨리 하는 것을 하는 회사들, 정말 잘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고, 와디즈에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러진 못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네. 그 스타트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아마도 부족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기업이 풍부하다라고 느낄 때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 더 오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렇다고 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게는 훨씬 더 부족하다라는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흔히 말하는 MVP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타트업 창업론을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과 다른 미션, 비전, 이 프린시플이라는 단어, 그 right people을 모으기 위해서는 right people에게 우리가 어떤 회사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회사인가, 우리 미션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가슴 뛰게 하는 일. 와디즈의 미션은 올바른 생각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디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디즈를 이용하는 많은 메이커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창업자들이 대부분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의지, 그들의 신뢰도,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 미션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꼭 되고 싶은 모습,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이것. 와디즈는 벤처 캐피탈도 아니고요. 이 대단히 추상적인 신뢰 자본을 쌓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 트러스트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회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만들었었던 원칙이었었고, 그게 너무 이상적이어서 중간에 5가지로 줄이게 됐고요. 다시 5가지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선언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와디즈가 어떻게 일하겠다라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개인은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팀원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외부하고는 어떻게 일하겠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돈을 겁나 많이 벌면서 할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할 때 최고의 성과를 얻는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 대단히 시대적 흐름을 잘 만나서 ESG 컴퍼니와 잘 맞는 회사의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cellence with Integrity라는 단어가 와디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재상입니다. 와디즈는 우리 와디즈인들을 이 진국 같은 사람들, 진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Excellence with Integrity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진국이가 일하는 법. Y 없이 일하지 않는다부터 내 일을 물려줄 방법을 찾는다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일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이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왔고 지금도 개척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디즈를 하면서 늘 받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회 제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를 하면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니네가 과연 이것을 잘하고 있냐라는 것들도 되게 많이 받는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일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대단히 큰 흐름과 함께 잘 맞아오다 보니까 와디즈의 미션이 시대적 변화의 트렌드와 잘 맞아와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일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 모든 기업들과 이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준비한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